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문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문건은 작년 11월에 어, 올라온 문건이고요. 이 문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작년 11월입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노리고 만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의 출처는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으나 당 내에 만들어진 문건이고, 그리고 이 문건을 만든 대상들이 민주당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 저는 이 문건의 내용대로 이 문건은 결론입니다. 결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저는 이 문건을 작성했거나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건을 본 자들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특히 지금 여의도의 당원들의 당신과 전혀 거리감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전해준 자들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문건을 본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특히 대형 유튜버들 채널들도 이 문건을 봤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문건의 의도대로 민주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1월 20일인가 11월 12일 정도에 올라온 내용 중에 나온 문건의 일부입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건의 페이지가 4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즉 1페이지, 2페이지, 그 뒤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우선 그 페이지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2030 중도층이 발생하는데 문재인 정청래 리스크가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영향을 분석했다, 예, 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간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일부러 민주당의 지지율을 낮추는 여론 플레이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식의 여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했으니까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그 형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최근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 후반, 6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내외에서 정체 또는 하락이다. 자, 정체 또는 하락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즉, 그럼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냈냐? 대통령과 정청래 지도부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 중이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다. 즉, 명천 전쟁의 프레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다르다. 라는 현상이 나타낸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디커플링의 핵심 원인. 첫째,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지지가 없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다. 네, 그게 원인이래요. 자, 이걸 원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보셔야 돼요. 둘째,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비호감성. 특히 20대 여성과 중도층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비호감적입니까, 지금? 전혀 아니죠. 처음에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비호감의 인물이다, 정청래의 비호감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커뮤니티에 상당히 여론화를 많이 진행을 시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당원들은 더 결집해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8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이 현상 지금의 현상을 보면 정청래를 악마화시켜서 비호감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청래 지도부가 비호감적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특히 어느 쪽에서 20대 여성, 즉 가장 정청래 당대표를 악마화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커뮤니티가 바로 덕후, 여성시대, 안 그렇습니까? 네? 여성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 많은 커뮤니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사이트들. 답이 여러분 딱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셋째, 당과 정부 메시지 불일치, 동시에 작용한 결과.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과 정부 메시지가 불일치하다. 네. 이합결, 그 이합결도 여초구나. 네. 감사합니다, 솔ber타님. 당과 정부의 불일치가 이번에 검찰개혁안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합당 관련해서도 드러났고, 예? 자, 이런 일들이 계속 고의적으로 불일치하다라는 식으로 재래식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정 유튜버들이 그런 여론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보고서 문건의 의도가 여전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역사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30 남성층의 이탈, 네. 시점별 지지율의 변화. 2018년 상반기에는 20대 남성이 79%였으나 문정부 호황기 때, 근데 2018년 12월에 20대 남성 비율이 29%로 떨어졌다. 6개월 만에 폭락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30% 내외의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럼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됐고 서울, 부산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승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뭐냐? 젠더 정책에 대한 역차별 인식, 페미니즘 대통령, 대화, 소통이 부족했다. 메신저 부재, 취업난, 주거난의 생계불안, 대북 평화 이슈 과몰입에 대한 냉소감. 자, 대북 평화 이슈 과몰입에 대한 냉소감. 이 내용은 저기 극우들이나 이 이현주 의원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평화에 대한 과몰입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극우들의 주장이에요. 이거 극우들의 주장. 평화 이슈가 과몰입됐어요. 그때 대구 경북의 지방선거 총선 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지방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 남북 평화 관계 때문에 2018년에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주당의 기초의원분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극우 논리예요. 국민의힘 논리예요. 이거 국민의힘 논리. 취업난, 주거난, 부동산이 나와요. 영끌. 이거 국민의힘 논리네. 이 보고서를 어떤 자들이 썼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자, 여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의적 반청 여론을 확산시키는 듯한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 등장 이후 2030 여성층과 중도층의 거부감이 증가했다. 2030 여성층의 심리 변화. 2030 여성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으나 다음 이후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거리감을 보였다. 정청래 이미지가 공격적이고 갈등형이고 감정적 스타일. 자, 공격적이고 갈등형이고 감정적 스타일은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청래에 대한 느끼는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젠더 감수성, 정책 메시지에서 구시대적 강성 SNS 정치 거부감 이미지. 구시대적 강성 SNS 정치?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주요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딴지나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되게 공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쪽에서 딴지를 공격하잖아요. 그 스탠스하고도 연결되죠, 지금. 구시대적 강성이래요, 지금 이게. 이게 강성입니까? 강성이 아니고요. 코어 지지층이지. 코어 지지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론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강성 정치, SNS 정치다라고 하는 자체가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 생활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스타일과 불일치하다. 이재명 정부 스타일하고 여성과 생활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거하고는 불일치하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성과 생활 정책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중도층의 거부감 요소, 정청래 언행이 극한 투쟁 전투형 이미지다. 당원들은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국진당만 느껴. 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성보다 민주당 내부 정치 갈등의 부각. 중도층도요. 법사위원장 했을 때 속 시원하다 그래요. 정청래 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성보다 민주당 내부 정치 갈등.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미 작년 11월에 보고서 문건에 그런 내용을 퍼뜨릴 법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의 문장이 여기 적혀 있는 거네요. 민주당 내부 정치 갈등, 예? 국정 운영 중심성보다 민주당 내부 정치한다. 중도층이 원하는 안정, 유능, 경제 중심 메시지와 충돌이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율의 정체 원인이 이처럼 이것 때문에 2030 여성층과 중도층의 비호감을 상승시킨다. 예, 라는 식으로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갑자기 문재인과 정청래를 엮습니다. 등장 시 왜 2030 중도층에 부정적일까? 예. 양손꽁당님, 아이고, 네, 이번에 당원 가입했어요. 아이고, 응원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은 20대 남성층 학습 효과를 재점화시킨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과 정청래를 엮습니다. 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일련의 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상한 일들의 결과가 지금 이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그동안에 그 작업들을 다 한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을 대다수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정부 후반기 20대 남성층의 광범위한 이탈, 네. 그리고 문정부 시절 20대 남성이 경험한 불공정감, 역차별감, 생계불안. 문재인의 등장은 과거 반감, 기억을 재소환시킨다. 정청래 전면의 등장, 20대 여성과 중도층들의 이탈 가능성 농후. 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정청래를 엮어서 둘 다 지금 지지층들을 끌어내린다.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식으로 엮는 거죠. 자, 그리고 대놓고 얘기 나옵니다. 정청래는 친문 플러스 김호준 플러스 딴지일보 라인과 강한 연계 이미지 스스로를 완성시킨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문 플러스 김호준 플러스 딴지일보. 답 나오죠? 그동안 딴지일보 공격하고 친문이라고 엮고, 네? 친문, 친명, 명청정쟁, 그리고 친문은 반명이다. 라는 식으로 엮고, 김호준 악마화시키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지금. 구구 이준석의 커뮤니티 유튜브 전투형 정치가 오버로 뗀다. 이걸 또 이준석하고 엮어요. 왜 이준석을 여기에 넣었는지는 제가 이 문건을 썼는 사람이 대상이 이 글을 쓴 화자가 누군지를 대충 짐작해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준석 펜코 현상과 정청래 친문 친딴지 구도의 유사성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지지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다. 자, 이렇게 보면 이준석과 정청래를 이렇게 비교해서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펜코와 남쪽 커뮤니티, 정청래는 친문 김호준 딴지 계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준석의 강점은 20대 남성 결집, 정청래의 강점 뭐냐? 구친문 강성층 결집. 자, 뉴 이재명과 올드 이재명을 비교시켜서 올드 이재명을 지지층들을 뉴와 올드로 갈라치게 한 다음에 올드를 완전히 멸칭 단어 쓰고 올드를 소멸시키고자 했던, 비하시키고 공격했던 그 작업들의 이 표에 그대로 나오네요. 구친문 강성층. 올드 이재명을 구친문 강성층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약점. 2030 여성 중도 확장성 낮음. 2030 여성과 중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중심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청래 당대표를 악마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일련의 모든 당내 갈라치기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을 통해서. 결론 이렇게 내렸습니다. 정청래 앤 문재인 전면적 등장 모두 2030 중도층의 분열과 반감 효과를 예상한다. 2030과 중도층들의 분열과 반감 효과를 일부러 온라인상의 여론화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책임을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에게 질 생각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 이거 그거죠. 명천 전쟁의 프레임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속 상승 유지하면서 트럼프 관세 등 외교 효과, 소통령 이미지, 공정 평등, 반부패 강화, 세대 진영 중보 중도 보수 다층적 지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초반에 정치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정청래 당대표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도층, 2030 여성층의 부정적 정서가 누적되었고 강성 지지층 중심의 메시지 확장 실패, 내란 세력, 검찰 사법부를 향한 초반 요란함에 비해 성과 미비로 피로 누적. 예? 지금의 민주당이 요란함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검찰개혁안을 통해서 정부안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명분을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정부안이 수정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법사위에서 같이 수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완전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나머지 남아있는 수사 보안권에 대해서 다가오는 6월에 또다시 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고비를 넘겼고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 이 문건에 답이 나와 있네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정청래가 전면 등장하면 대통령 지지와 당 지지가 더 크게 괴리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국정 지지보다 정당 이미지 영향력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그 이동영 TV에서 이동영이 갑자기 정청래 대표를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정청래 대표 탓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결과를. 그리고 오늘 MBC 뉴스 보셨습니까? MBC 뉴스에서 또 청와대 관계자가 또 등장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또 무언의 청와대 관계자를 등장시켜서 또 당 지도부를 탓하는 듯한 또 여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여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할까요?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프레임. 네. 결국에는 민주당을 또 결국 계속 흔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 문건을 만들어서 정청래 당대표를 갈아치우고 당권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건까지 만들어서 여론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지지층들까지 분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종합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반감 2030 남성층 플러스 정청래 지도부 반감 2030 여성층 중도층 두 흐름이 겹치면 2030 정계층에서 민주당 지지 확장 걸림돌이 된다. 이 걸림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당 내부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세력들, 저는 이 세력들이 지금 한준호 의원 곁에 다가가서 지지자인 척 다가가서 캠프에 들어가서 한준호 의원을 테라포밍해서 네거티브하게 만들고 친명 반명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들을 그 안에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만들어서 서로 갈라치기 해서 싸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민주당을 흔들고 거기서 당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자들이 네?
민주당이라는 민주 진영이라는 걸 까마득이 망각한 채 리박스쿨이나 사이버 내란 세력들, 댓글 공작 세력들, 정치 브로커들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자들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당내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있는 작업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 얘네들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선이다. 대선까지 얘네들은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지지자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게임에. 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당원들은 안 속아요, 당원들은. 당원들과 지지층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학습 효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 한 줌밖에 안 돼요. 온라인에서만 커뮤니티 상에서만 열렬히 떠들지 소수밖에 안 돼요. 대다수 다수의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번에 검찰개혁과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의 지지율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연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이유까지도 예, 저는 지금 이런 모든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인들 여의도 판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안에 내 주변에만 보지 말고 실제 진짜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한테 오는 문자나 예? 내 커뮤니티 안에서 댓글을 남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지지자인지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기 위한 예? 그런 공작 세력인지를 먼저 의심하셔야 되고 한 가지 채널에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 다 들어가 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요.